같은데 앞으로는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이렇게 되면 이게 실제로 직접적 피해는 많아요. 가격이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소비라든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수산물을 안 먹을 때가 많잖아요. 예, 많아요. 지금도 잘 수산물 안 먹는데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 그 영향을 받고 더 안 먹을 사람들이 많은 거죠. 좀 많아지겠죠, 이제.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예. 그것도 문제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장사들이 안 되니까, 소비가 안 되면은, 저희도 양은 있는데 소비가 안 되니까, 원가는 당연히 떨어지는 거죠. 전반적인 소비가 안 되는 상황에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 그것도 영향을 미치면 예. 관광객 날이 안 오고 오더라도 안 먹으면 수산물 가격이 더 떨어지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생긴다 이런 거죠.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속초 대포항입니다. 대포항에는 해산물, 수산물 등 먹을 것들이 많아서 또 깨끗하기로 또 유명해서 많은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기도 한데, 이 멋진 곳에서 오늘 국회 차관복급 수석 전문위원으로 역임하시고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속초고성인재 양양 지역의 지역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박상진 위원장님을 모시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재 이 속초 고성 인제 양양에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최근 데이터에 어느 정도 관광객들이 온다고 혹시 얘기 들은 적 있으십니까? 네, 속초시 관광통계 집계에 따르면 작년도에 속초시에만 1,900여만 명의 관광객이 오신 걸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속초 인제고성 양양은 설악산이 있고 또 동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수산물, 해산물을 먹으러 오고요. 설악산 쪽 계곡이라든가 또 호수에도 많이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관광객들이 설악골의 지역 경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것이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객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와야지만 설악권 지역이 보다 더 지역 경제 면에서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위원장님,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결국은 많이 와야지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건 뭐 당연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최근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문제가 그 문제 때문에 속초 고성 인제 양양 이 지역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으로 굉장히 많은 분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이 생각할 때 이런 범국민적으로 국민들이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분노를 느끼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일본은 우리가 가장 가까운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결국은 바다가 오염되고, 바다가 오염되면 지역 경제에 불가피한 타격을 주기 때문에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소금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를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한데요. 결국 그것이 우리 직장, 학교, 가정의 식단에 영향을 미쳐서 해산물, 수산물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주는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후쿠시마 오염수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데 정부의 대응책이 미연적이라는 것입니다. 외교적으로 봤을 때는 일본을 옹호하는 듯한 여러 가지 발언들이 나오고 있고요. 오염수 사전 사후에 따른 시나리오별로 대비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한 대비책이 나오지 않아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것이 분노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위원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심각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이 중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무관심한 정치인들도 있는 것 같고, 또한 최근에는 뭐 외국의 영국인가 뭔가 그 박사를 모셔서 세미나를 열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전혀 문제가 없다 라는 어떤 논리적 근거도 없이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또 정치 집단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께서는? 네, 그런 집단과 정치인들은 한마디로 자격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면 무능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떠한 설명과 논리적 근거 없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괜찮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 후쿠시마 오염수 괜찮다면 본인들이 마셔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그것이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오히려 국민들의 분노와 우려를 증폭시키는 일을 자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무능한 정치인들, 또 논리적 근거도 없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자기 멋대로 얘기하는 그런 분들은 국민의 분노를 더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분명히 이 이슈가 이 오염수에 관련된 사회적 이슈가 계속 오래 장기전으로 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설악권 지역의 해산물도 전보다 덜 팔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이 오염수 방류 문제로 인해서 더 급격하게 관광객 수가 더 줄어들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심각한 경제 침체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이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 방안 이런 좋은 지혜가 필요할 텐데 위원장님 생각하는 어떤 좋은 지혜, 대응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대응 방안은 여러 측면에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그 오염수가 방류되기 전 또 방류 중인 경우 방류 후에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가라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 가지고 시간대별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그 오염수가 검증 결과 직접적으로 어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피해에 대한 직접적 보상을 일본이나 정부가 그걸 해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맞춰서 어민들은 일본 정부나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것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어서 피해 보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법률적 측면을 떠나서 국민들의 우려로 인해서 소비가 축소되는 경우에는 소비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서 전 국민적인 소비 활성화 운동을 벌이도록 하고요. 그 오염수로 인해서 수산물 등에 대한 구매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가 수산물, 해산물에 대한 구매를 대신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직접 피해, 간접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정부가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속초, 고성, 양양 이 설악권 동해 쪽은 관광객이 1,900만 명씩이나 오는데 그분들이 해산물이나 수산물을 먹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지역을 방문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수산물, 해산물 등에 따른 어민들의 피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지역경제 피해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연쇄적 파급 효과도 고려한 대책이 마련돼야 되고 이 부분을 위해서 저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가 오늘 대포항에서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그런 어떤 심각한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난 시간부터 많은 노력을 해오셨지만 끝까지 주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잘 해결하고 나아가서는 문제가 없어지는, 문제가 해소되는 그날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수 있으시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제가 국회 사무처에서 예산 입법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왔는데 그걸 토대로 해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지역 경제 또 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차단해 나가면서 피해에 대한 대응책을 함께 마련해 나가도록 하고요.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설악권 주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꼭 약속을 지키시리라고 믿고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또 이게 바닷가까지 나오셔서 고생 많으셨고요. 네, 오늘 너무 멋진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